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도 빡세게 형식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맨 처음 my로 시작이 되었어요. my라든지 아니면 her 혹은 Toms와 같은 것들 모두 소유격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다면 소유격 같은 경우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자, 그런데 우리가 문장의 맨 처음 쓰이는 건 주어죠. 주어 자리에 형용사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형용사 다음에 어딘가 명사가 있을 거야. 그 명사가 주어가 될 거야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my 다음에 있는 new도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또 뒤에 있는 명사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house, 집이라는 명사가 드디어 나왔네요. 맨 처음 나온 명사가 바로 주어라고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두 형용사는 이 뒤에 있는 명사인 house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체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명사구가 되었습니다. 자, 명사구 역시 명사 역할 하니까요. 주어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여기까지가 주어였습니다. My new house, 내 새로운 집까지 해석은 되는데요. 주어니까요. 는, 이가 붙여주세요. 내 새로운 집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is 나왔습니다. 비동사니까요. 품사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무조건 서술어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또 나온 단어는 very입니다. very는 매우라는 뜻이니까요. 품사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언가를 수식하는 것만 가능하겠죠. 자, 뒤에 있는 small, 작은 이라는 small을 수식합니다. small, 작은, 니은으로 끝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품사,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형용사가 됐는데요. 부사, 일단 형용사 꾸미는 거 잘 되었습니다. 부사는 명사 빼고 모두 꾸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가 형용사에 걸리니까요.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형용사구가 되었네요. 자, 문제는 요겁니다. 형용사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형용사 역할을 할 텐데요. 형용사 역할 1번, 명사, 수식 하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뒤에 있는 명사가 따로 없어요. 그렇다면 명사, 수식 아니라는 겁니다. 형용사 역할 두 번째, 두 가지 역할밖에 없었는데요. 두 번째, 보어가 있었죠. 그러면 이 형용사구는 무조건 보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보어가 가능한지 볼게요. 자, is라는 이형식 동사 잘 왔고요. 이형식은 뒤에 보어가 오죠. 자, 그래서 내 새로운 집이 곧 너무 작아 라는 내 새로운 집이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똑같으니까요. 보어로 잘 왔습니다. 그러면 부사와 형용사가 합쳐져서 형용사구가 되었고요. 형용사, 품사는 형용사고 문장 성분은 보어 이렇게 잘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은 이 형식이 되겠죠. 빠르게 한번 다시 볼게요. My new house까지 끊겨서 명사구가 되었고 문장 성분은 주어입니다. is는 품사가 동사고요. 동사는 서술어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very small까지 형용사구가 만들어졌고 형용사 보어 역할 가능합니다. 따라서 is가 뭐뭐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this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this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is 같은 경우는 이것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개 차이가 뭐냐? 이것 같은 경우는 명사예요. 뭐 당연하겠죠. 이것은 학생이다. 이것은 책상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라는 건 한국어로 명사입니다. 자, 근데 이라고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경우예요. 이 펜 할 때 이라는 말을 쓰죠. 이라는 말이 펜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영어로 하면 this pen이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는 펜을 수식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것 펜이 아니고 이 펜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럴 때는 명사가 아니라 이 this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뒤에 명사가 있냐 혹은 없냐에 따라서 이 this의 품사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형용사가 될 때는 뒤에 명사가 와서 명사 수식하는 경우죠.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라는 말만 있으면 그게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 펜까지 쓰여야 이 펜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라는 말은 요 하나 그 자체로 이미 명사죠. 문제는 한국어는 이것과 이라는 모양이 달라요. 그쵸? 근데 영어는 this 하나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뒤에 따라오는 걸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볼게요. this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고 했는데 makeup이라는 애가 따라왔어요. 얘는 사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자, 그러면 명사인지 동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한 번만 더 뒤로 가볼게요. 자, makes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동사가 떡하니 자리 잡았어요. 동사는 두 개 연달아 쓸 수 없습니다. 접속사가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사 땡 아니에요.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명사가 왔네요. 그럼 this가 명사 안 되고 형용사로 쓰여야 합니다. 자, 메이크업 여러분도 잘 아시는 화장하다, 메이크업 하다 할 때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명사로 쓰였고 this는 이 메이크업이라는 명사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장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역시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명사 옆에 딱 붙은 거예요. 이 구에서 중요한 건 바로 요거 명사입니다. 이 전체는 명사 역할을 하는 구가 되겠죠. 맨 처음 명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어 되겠네요. 은는 이가 붙여줍니다. 이 화장은 이렇게 되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화장은 makes 동사입니다. 동사는 무조건 서술어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화장은 만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힘이 그 다음 왔어요. 힘이라는 건 그를 이라는 르이 딱 붙어있는 이미 붙어있는 목적어예요. 참고로 얘는 명사가 되겠죠.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make라는 동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I make the desk. 나는 그 책상을 만들었어. 이런 뜻이죠. 여러분 make라는 뜻을 잘 알고 계시죠?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make라는 동사가 뭐뭐를 만들다 라고 쓰이는 경우는 뒤에 명사만 하나 딸랑 와가지고 얘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목적어가 하나 있는 경우, 이럴 때는 make가 뭐뭐를 만들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볼게요. 예, 힘이라는 거 하나의 명사가 잘 왔어요. 자, 그런데 to, 일단 이 to는 너무라는 뜻입니다. 자, 너무라는 말은 부사예요, 부사. 자,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뒤에 한 번 더 가볼게요. old, 나이가 많은 이라는 형용사가 되었죠, 형용사. 그러면 이 부사는 앞에 있는 명사는 수식 절대 못합니다.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뒤에 있는 형용사를 땅 수식을 해주는데요. 너무 나이가 많은 이란 뜻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형용사 또 묶을 수가 있겠네요. 합쳐서 형용사 구가 되는데요. 수식받는 바로 이 형용사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이 되겠죠. 부사는 수식해주는 딱 붙어있는 애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구 아까 방금도 했습니다. 역할 두 가지 있었죠. 명사 수식하고요. 보호 역할이었어요. 뒤에 명사가 없네요. 그러면 명사 수식 안 되고 보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 이 자리가 보어 자리가 되어도 되나요? 네, 당연히 되죠. 이 자리가 목적어고요. 힘이. 그 다음에 얘가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make가 삼형식일 때와 뜻이 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까지가 주어였어요. 명사구로서 주어 역할을 했고요. 얘는 동사면서 서술어 역할을 하죠. 힘이라는 거 명사로서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to old는 합쳐서 형용사구로서요.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아까 앞에서 봤던 보어 같은 경우는 주어를 보충 설명을 하는데요. 목적격 보어, 목적어 바로 뒤에 따라오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나이가 너무 많다가 되겠죠. 자, make는 원래 목적어를 만들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오는 오형식이 되면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만들다. 그렇게 되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상태가 같아지는 게 되겠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화장은 그가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가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게 만듭니다. 자, make 삼형식에서도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오형식과 뜻이 다르다고 했었죠. 삼형식에서는 뭐뭐를 만들다. 그러니까 이 삼형식과 오형식의 뜻을 구분하는 것은 뒤에 무엇이 오냐. 삼형식은 목적어만 오는 경우, 오형식은 딱 뒤에 봤는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make 같은 경우는 이 뒤에가 아무것도 없이 절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뒤에 있는 게 무엇인지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야 make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make가 오형식으로 쓰인 경우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도록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보기 전에 한번 몇 형식인지 곰곰이 체크해 보시고요.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확인해 보세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I 같은 경우 품사는 명사죠. 나, 정확히 얘기하면 대명사지만 모두 명사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명사로서 맨 처음 나온 명사네요. 주어가 되겠습니다. want, 원하다 라는 동사죠. 동사로서 문장 성분은 당연히 서술어가 될 거고요. want 같은 경우는 뒤에 항상 목적어를 달고 와요. 그래서 네가 뭘 원하는지 바로 말해줘 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뭐뭐를 원해. 목적어 뒤에는 을을 붙으니까요. 뭐뭐를 원해. 자, 그래서 want는 항상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요. 그때 to 부정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I want to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I want to. 자, 그런데 to 부정사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to 부정사가 안 오는 경우는 I want an apple처럼 나는 사과 하나를 원해 라는 이런 문장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자, 지금 이 문장이든 둘 다 이 자리가 목적어여야만 해요. want 같은 경우는 항상 목적어를 제가 가진다고 방금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an apple, 품사가 뭐죠? 사과니까요. 품사는 명사입니다. 자, 명사,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죠. 명사, 목적어 자리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나는 달리는 걸 원해. 나는 달리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는 run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와서 쓸 거예요. 근데 run 동사잖아요. 그런데 동사를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나요? 동사는 무조건 서술어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얘가 목적어 자리에 쓰기 위해서는 명사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건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한다. 달리다 라는 건 동사잖아요. 달리다를 원한다. 이런 말은 안 쓰죠. 애기들도 이렇게 씁니다.
나는 달리기를 원해 혹은 달리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자, 달리다 라는 말을 모양을 바꿨어요. 명사로서 모양을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to 부정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run, 그냥 run은 동사지만 to run이 되게 되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o를 항상 쓰는 거지 아무데나 이 명사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무데나 to 쓰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to를 먼저 딱 봤어요. 여러분 to가 나오면 항상 뒤에 무슨 품사가 나오는지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to 뒤에 보니까 work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일하다죠. 일하다. 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to 뒤에 동사가 오면은, 동사 원형이 오면은 이때를 to 부정사라고 얘기하죠. 제가 올렸던 그 영문법 to 부정사 편에서는요. to 부정사와 전치사 to를 구분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꼭 한번 확인하시고 to 부정사와 전치사 to 구분하시는 연습을 꼭 하시고요. 자, 지금은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to 부정사입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는 work, 일하다 라는 동사였지만 지금 동사가 품사가 바뀌어서 명사가 되었어요. 명사가 되면서 목적어 가능하게 됐죠. 자, 그러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문장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끝 해도 되지만 의미상 뒤에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더 있어요. 한 번 더 계속 보도록 할게요. harder 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hard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네, 어려운, 단단한, 딱딱한, 열심히 라는 뜻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와 부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ly를 붙여서 부사가, 형용사가 부사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hardly라는 단어가 있긴 해요. 근데 얘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hardly로 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hard 자체가 단단한 이라는 형용사도 되면서 단단히라는 부사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문장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harder도 한번 볼게요. 형용사든 부사든 이 두 품사 같은 경우는 비교급과 최상급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급은 뒤에 er 붙이고 최상급은 est를 붙이게 되는데요. 비교급 뜻은 더 뭐뭐한은 형용사고요. 부사인 경우 더 뭐뭐하게가 되겠죠. 최상급 같은 경우는 가장 뭐뭐한 이 형용사고요. 가장 뭐뭐하게는 부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형용사든 부사든 모두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hard에다가 er이 붙었어요. 비교급 만들어진 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형용사라고 한다면 형용사 역할이 1번 명사 수식이 있었고요. 2번 보어 역할이 있었죠. 자,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문장은 여기서 완벽하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서 문장이 끝났어요. 그런 경우 보어 역할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 역할 첫 번째인 명사 수식이냐라고 봤더니 자, work라는 거 지금 일하다죠. 물론 to 때문에 얘가 비록 명사가 되긴 했지만 동사들은 워낙 자기가 동사였던 시절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비록 명사로 바뀌긴 했지만 얘는 동사로 일단 봐야 됩니다. 의미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 수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사가 되겠네요. 왜냐? 얘가 동사니까 동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물론 뒤에를 꾸미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work, 의미상 work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라는 부사가 되고요. er 붙어가지고 더 열심히라는 뜻이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일하다가 to 때문에 일하기로 바뀐 거예요. 뭐뭐 하기 혹은 뭐뭐 하는 것. 더 열심히 일하기. 그러면 이 전체가 지금 사실상 목적어가 되겠죠. 이 전체가 명사구고요. 명사구가 되면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나는 주어입니다. 원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또 to가 나왔어요. 뒤에 있는 succeed 품사가 뭔지 아실까요? 얘는 성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사는 동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to 뒤에 동사가 왔어요. 와, 투부정사네요. 그쵸? 자, 투부정사가 오면은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명사가 일단 들어갈 수 있는지 보면 여기서 문장 완벽하게 끝났어요. 더 이상 명사가 올 자리는 없어요. 명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형용사냐? 형용사, 명사 수식할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이 명사 수식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기에는 의미상 조금 이상해요. 성공한, 더 열심히 일하기. 이거는 조금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형용사, 의미상으로 안 됩니다. 의미상으로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건 예전에 그랬거든요. 의미상이면 이걸 해석을 다 해봐야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데 또 그걸 또 어쩌고저쩌고. 아무튼요. 어렵지만 형용사는 아닙니다. 자, 남은 건 부사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말에 익숙해지시고 용어에 익숙해지시고요. 이걸 딱 보면은 문장에서 예를 들어 to를 보면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해야 하는구나. 이런 과정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한 번에 다 되시면 그건 정말 대단하신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사가 맞습니다. 자, 부사는요, 얼마든지 문장에 더 들어갈 수 있는 품사예요. 수식어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수식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의미상 필요한 수식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서요. 성공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조사를 뒤에 딱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를 나는 원한다가 되겠죠.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품사는 명사이고요. 문장 성분 주어입니다. want, 동사이고 서술어죠. to work harder 부분은 합쳐서 명사가 되었습니다. 투부정사가 동사를 명사로 바꾸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문장 성분 목적어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to succeed는 괄호 쳐주세요. 수식어입니다. 여기까지 삼형식으로 문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하나하나 막 꼬집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요. 영어가 정말 금방 늡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이 조금 눈에 익으셔야 이 문장 구조를 딱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